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본투표가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전남은 지난 사전투표 때 유권자의 절반이 투표를 마쳤는데요. 본투표 당일 분위기는 어떨지 현장 연결해 알아봅니다. 최황지 기자, 투표소가 아직까지는 한산한 모습이네요. 네, 조금 전 6시부터 전남 806곳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일제히 시작이 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투표에 나서는 시민들은 있었지만 지금은 보시다시피 다소 한산한 모습입니다. 전남은 지난주 사전투표 때 56.5%의 전국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한 만큼 본투표 당일에는 결과를 기다리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대선 전남 지역 선거인 수는 모두 155만 8천여 명입니다. 3년 전 20대 대선 때보다 2만 2천여 명 줄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아침 7시부터 1시간마다 투표율을 집계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7시 기준 전남의 투표율은 1.9%로 전국 평균인 2.4%보다 낮습니다. 전남 동부권에선 순천이 2.4%로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여수, 광양, 고흥 순입니다. 지난 20대 대선의 경우 전남의 투표율은 81.1%를 기록했고 이번 대선 때 이를 넘을지도 주목됩니다. 오늘 투표는 지난 사전투표와는 달리 오후 8시까지 진행되는데요.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은 투입구가 봉쇄되고 경찰의 호송 아래 전남 22곳의 개표소로 이송됩니다. 이와 함께 각 지역 선관위에서 보관 중인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도 옮겨집니다. 오늘 투표하러 가실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요. 오늘은 전국 어느 곳에서나 투표가 가능했던 사전투표와는 달리 반드시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고요. 투표하러 가실 때는 꼭 신분증을 챙기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수 미평동 제1투표소에서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극우 성향단체 리박스쿨이 늘봄 학교 현장에 개입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전남교육청이 도내 위탁업체를 점검한 결과 해당 프로그램이 운영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현재 8개 교육지원청이 늘봄 강사 지원 위탁을 맡기고 있는 3곳의 위탁업체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 결과 리박스쿨 관련 프로그램이나 강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 자체적으로 늘봄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를 고려해 관내 만여 명의 늘봄 강사 대상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향후 위탁기관 프로그램 선정과 민간기관과 협력 시 외부 이력 등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전남 동부권에 오존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관계기관들은 오존 발생을 줄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언제쯤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될지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전남 지역에 올해 첫 오존 특보가 내려진 건 지난달 7일. 여수와 광양 지역 오존 농도가 0.12ppm을 넘어서면서 길게는 4시간 동안 주의보가 유지됐습니다. 이후 약 3주 동안 전남의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는 모두 23차례로 특히 5월 26일부터 지난 주말까지는 매일 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오존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소 산화물 등이 햇빛과 반응하면서 생기는 오존은 호흡기와 눈을 자극해 염증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에는 호흡장애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오존에 노출되게 되면 더 많이 상황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존은 특히 동부권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오존주의보의 90% 이상이 여수, 순천, 광양에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고 차량 통행량이 많아 질소 산화물 등이 다량 배출되는 게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환경당국과 보건당국, 지자체는 오존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후 차량과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의보 발령 횟수는 오히려 10년간 8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알아내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은데 온도 변화, 교사에 의해 가지고 이런 배출량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관계기관들은 집중 측정과 대기질 분석을 통해 동부권 오존 발생의 핵심 원인을 파악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순 11구 사건 유적지에 해외에서 특별한 손님이 방문했습니다. 평화와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 시민사회 단체인데요. 살아온 시대도 나라도 다르지만 평화와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순천시 연양동에 위치한 여순 항쟁탑입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추모객들이 묵념을 올립니다. 항쟁탑을 바라보며 여순 11구 사건 설명에 집중하는 얼굴에는 진지함이 묻어납니다. 평화와 인권, 노동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일본 오사카 시민사회단체가 순천을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제주 4.3 유적지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여순 사건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일본 시민들은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거든요. 동아시아의 평화를 이루고자 하면 일본과 한국의 특히 시민자원의 영대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일본 오사카에서 온 손님들은 여순항쟁 역사관도 찾았습니다. 피해 상황과 관련 기록물 등 여순 사건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는 곳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사건이 발발한 지 72년 만에 개관한 국내 최초 여순 사건 역사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역사관을 찬찬히 둘러보며 나라와 시대를 떠나 우리 모두의 역사이자 기억해야 할 과거라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에게는 진심 어린 위로의 말도 건넸습니다. 長い間この事態があったことについて隠して生き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ということを知ったんですけど、相当いろんなご苦労があ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ことを私がっていうのはおかしいかもしれませんけど、同じ生きる人間としてちょっと慰労といいますか。 일본 오사카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여수 오동도 여순 사건 기념관과 희생자 위령비 등을 둘러본 뒤 수요일 일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여수시가 여수형 인구정책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 다양한 가족의 공존과 정주성 강화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중장기 인구정책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여성, 청년이 행복한 도시와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 등 5대 전략과 40개 세부 사업을 도출했다며 이번 용역 결과를 실무 차원에서 구체화하고 단계별 실행 계획을 수립해 여수형 인구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특히 인구정책은 생애 주기와 도시 전반의 구조적인 과제와 맞물려 중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며 실현 가능한 인구 정책을 수립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시가 무안 몽탄에 위치한 달산 수원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의 반대로 매각이 번번이 무산되고 있는데요. 과거 한평 대동댐 사례가 다시 조명받으면서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 광역 상수도가 도입되며 기능을 잃은 한평 대동댐. 이후 2013년 목포시가 이 댐을 한평군에 매각했고 지금은 지역 상수원과 농업용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댐 인근에는 생태 탐방로와 야구장 등이 조성돼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쉼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같은 시기 기능을 멈춘 목포시 소유의 달산 수원지는 20년 가까이 방치돼 있습니다. 한때 시민 주말 농장으로 쓰였지만 지금은 편백숲 산책로나 나들이 장소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진입로와 주차장 등 시설은 낡은 채 그대로 남아있고 유지관리 예산과 노후화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원지가 위치한 무안 몽탄 일대는 개발이 제한된 보전 관리 지역이라 마땅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목포시는 5년 전부터 달산 수원지 매각을 추진해왔고 무안군도 적극적인 매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목포시 의회는 달산 수원지의 미래 가치를 고려해 자체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세 차례에 걸쳐 매각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무안군은 승달산과 연계한 생태 교육과 자연 관광 거점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목포시만의 공유자산이 아니라 무안군과의 공동자산이라는 인식을 새롭게 재정립해서 불용 유유 상태의 달산 수원지를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무안군이 매입하고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 가치를 높여서 이를 양 지자체 간의 협력과 상생의 모험 사례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용도 폐기된 지 20년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달산 수원지. 공공자산의 효율성과 미래가치 그리고 지역 간 협력을 함께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